시원해. 안녕하세요, 도시탈출입니다. 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맨날 간만이래. 아니, 간만에 바이크를 타니까 첫 인사를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은 코너 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코너를 잘 타는 법이 아니라 잘은 빼고 코너 타는 법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고수분들과 중수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 아주 가볍게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드리는 주제는 전적으로 초보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크를 이제 막 입문하셨거나 혹은 바이크를 입문한 지 한 1년 정도는 되었는데 주변에 같이 타는 분도 없으시고 혼자 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그냥 직선길 위주로만 가게 되는 그런 주행을 자꾸 하다 보니까 코너가 나타나게 되면 두려워지시거나, 그래서 코너가 가급적이면 없는 곳을 찾아서 직진 위주로만 투어를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코너 타는 그 주제를 가지고는 사실은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바로 제 친구, 손 많이 가는 친구, 진짜 진상이시네요. 이 녀석 때문에 한번 이런 얘기를 다루어 보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 친구랑 저는 투어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저로 인해서 바이크를 입문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그런데 늦게 입문을 했던 친구이니만큼 겁이 많다기보다 생각할 게 많잖아요. 안전하게 타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처럼 그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는 지극히 아주 안전지향주의 운전을 고수하는 친구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뭐 13이라고 누르긴 하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 보고 뭐 빨리 타라고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랑 같이 투어를 다니다 보면 오히려 이런 지극히 13비적인 주행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가끔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겪게 되었습니다. 일단 코너에 대해서 너무 겁이 많다 보니까 같이 투어를 가게 될 때 코너만 나타나면 이 친구는 경직이 되는 겁니다. 어깨가 그대로 굳어버려요. 빨리 좀 돌아라. 뒤에 차 밀린다 이놈아. 이렇게 천천히 가면 어떡해. 아이고야. 내가 꺼내라니. 땡겨. 직진 길 위주로 이렇게 갈 때 와 예쁘다, 야 이뻐, 좋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가다가 이제 저기 전방에 이제 코너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얘는 벌써 어깨가 바짝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긴장이 되면 정말 바이크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타실 때 이렇게 니그립으로 무릎으로 탱크를 꽉 조여줘요. 그리고 상체는 거의 힘을 안 주다시피 핸들에 그냥 갖다가 손을 올려놓는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타셔야 돼요. 상체는 힘을 완전히 빼셔야 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상체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 여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핸들을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꽉, 스로틀도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출력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스로틀을 부드럽게 당기면서 코너를 이렇게 하면서 탈출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긴장을 해서 바짝 쥐고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손목마저도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손목에서부터 다시 이 어깨까지 경직이 돼서 이렇게 타게 되는 겁니다. 바짝 긴장한 자세로. 이게 그나마 업힐일 때는 조금 덜한데 다운힐일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경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운힐에서 엔진 브레이크까지 쓸 줄을 모르니까 오히려 고단 기어를 놓고 계속 클러치와 브레이크, 앞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지그시 잡는 게 아니라
코너를 수정할 때가 되면 꾹꾹 잡았다가 또 꿀꺽 잡았다가 꿀꺽 잡았다가 빨리 죽어. 그거를 이제 다운힐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단소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에게도. 너 보고 코너에서 무릎을 긁으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네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네가 타는 동안에 이 라이딩을 더 즐길 수 있게끔 난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제발 코너 타는 법 좀 나한테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지난 한 3년 동안 콧방귀도 기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이 정도의 코너길을 제 친구는 보통 한 45에서 한 50? 빨라도 50, 보통은 40. 얼마나 느린 속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65입니다. 이것도 진짜 개 느린데 자 45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감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5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안전하겠죠. 지금 보세요. 바이크 기울기를 보세요. 거의 안 기울었죠. 이건 뭐 거의 바짝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57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옆에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 계셨다면 저를 이미 다 추월해서 지나갔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안전하게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와 재밌게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 하면서 타는 그런 라이딩을 저는 지향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그렇게 45, 55로 이렇게 가면 그게 길이 지금처럼 평지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만 이게 오히려 다운힐이면은 내리막길이면 저렇게 가는 주법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제가 3단으로 갔었죠. 3단으로 가면 이게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아마 엔진 브레이크의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미끄러지듯이 그냥 그 속도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다시 한번 클러치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위험한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코너에서 무조건 나는 뭐 저속으로만 돌아. 대체적으로는 그게 안전한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지금 이 영상도 제 친구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제발 좀 보고 연구 좀 해보라고. 근데 그 친구는 결국에 그렇게 몇 마디 알려주고 나서 똑같은 이 정도의 길을 처음에 한 45에서 50으로 돌다가 8, 90으로 돌아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게 라인을 잘 타면서 몇 마디 해줘서 나아지는 상황을 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게 만드는 라이딩을 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lean out, lean with, lean in. 이 용어들 들어보셨죠? 아시겠지만 영어죠. 중국말 아닙니다. 이 말은 L-E-A-N, lean, 기울다, 기울이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입니다. 뒤에 in, with, out이라는 전치사가 붙은 겁니다. 자, 먼저 lean out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lean out은 말 그대로 기울이는데 바이크를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ut이라는 바깥으로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죠. 자, 지금 이런 경우에 바이크를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보셨어요? 이 팔로 여기를 누르면서 내 몸은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핸들을 누르면서 제 몸은 바이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마치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듯이 말이죠. 자, 이게 린아웃입니다. 내 몸을 기울이면서 내 몸은 바이크가 바깥쪽으로 멀어지죠. 이 기법이 린아웃 기법입니다. 지금도 린아웃으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정도 속도에 이런 길을 린아웃으로 가는 거는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위험한 행위예요. 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린 위드라는 주법은 바이크와 제 몸이 기울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위드 뭐뭐 함께 라는 뜻의 전치사죠. 말 그대로 바이크와 제 몸이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기울일 때 마치 제 몸이 이 바이크에서 딱 선 상태로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짝대기로 고정시킨 느낌처럼 이렇게 같이 가면 됩니다. 쓰러질 때도 같이 쓰러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린 위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린 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몸을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으로라는 뜻이죠. 안쪽으로 넣어서 가는 주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
바이크의 핸들 여기서부터 백미러 기준으로 한 여기서 이 정도까지가 있죠. 여기에 어떤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돌아 나가는데 이렇게 코너가 있죠. 안 보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피해서 봐야 되겠죠. 앞에 뭐가 있는지.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다가 안 보이네, 이렇게 까꿍 하듯이. 자, 여기서도 까꿍. 자, 머리가 내가 돌려고 하는 방향으로 머리 시선부터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선이 가면 머리가 가겠죠. 헬멧이. 자, 그렇게 가면 바이크는 저절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지나갈 때 우와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이크가 점점 이쪽 가드레일로 향하고 있죠. 이쁘다. 진짜 보는 방향으로 갑니다. 바이크는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린인은 내 머리를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자세인 겁니다. 자, 하체는 그냥 이렇게 니그립으로 고정시켜 놓은 자세로 상체만 빼주면 됩니다. 여기 뭐 있지? 안 보이네. 까꿍. 이런 식으로 까꿍.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백밀러에 제 모습이 비쳐요. 그렇죠? 지금도 비치죠. 자, 요 자세가 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꿍 까꿍.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온로드 바이크에서 많이 쓰는 자세가 바로 이 린인 자세죠. 자, 이 린인 자세에서 조금 더 과격하게 몸을 더 이쪽으로 빼주면, 지금은 상체만 뺐잖아요. 자, 하체까지 같이 빼주는 겁니다. 궁디를 살짝 빼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궁디 살짝 빼고 반쯤 걸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체는 아까 린인 자세처럼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힙합 가수들 보면 데뷔라는 춤 동작 아세요? 이 지코가 많이 하던데 네네네 하다가 갑자기 땡. 이거 아시죠? 좀 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핸들에 손 놨다고 또 뭐라 할까봐 흉내도 못 내겠네. 자, 다시 이렇게 빼는 자세 아시죠? 뎁 자세. 자, 그 자세까지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행오프 주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오프는 린인 자세에서 나온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린인 자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린 위드와 린 아웃은 굳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크를 처음 타시는 분들조차도 본인도 모르게 아마 이미 쓰고 있었던 자세가 바로 이 두 자세일 거예요. 뭐 5살짜리 꼬마애도 자전거를 태워주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게 린 위드입니다. 그냥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딱히 가르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린 아웃 동작은 나 해본 적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셨을 겁니다. 언제? 2종 소형 면허를 따실 때 여러분들 그 마의 구간 있죠. 첫 번째 구간 Z차 코스, 그때 하는 게 다 린 아웃 자세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린 아웃의 마스터이십니다. 그럼 뭐 같은. 자, 다만 이제 이 린인 자세는 아마 잘 취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시야가, 얼굴이 아스팔트와 가까워진다라는 그 느낌이 그렇게 사실 썩 유쾌한 기분만은 아닙니다. 이제 바이크를 정말 잘 타시는 분들은 무릎 팔꿈치를 닿다 못해 왜 헬멧이 닿는 분들도 유튜브 보니까 있던데, 뭐 그건 정말 고인물 중에서도 썩물이죠. 뭐 그 정도 되려면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스릴을 즐기지만, 보통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고개가 떨어져서 아스팔트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좀 공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내 몸을, 시선을, 머리를 안쪽으로 두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도 한 탄지가 5년 넘어가는데 단 한 번도 린인 자세를 하는 걸 못 봤어요. 머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머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고개를 그냥 이렇게 갸우뚱 하더라고요. 이렇게 갸우뚱. 지고개만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안 해봐서, 해보질 않았으니까 이제 몸에 어떤 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저는 보세요, 하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체는 리그립을 잡아주고 있고, 자 보이시죠?
백미러에 제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는 겁니다. 제 머리를 아스팔트에 가깝게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면 돼요. 거의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국도, 공도는 제 아무리 어떤 코너길이라도 크게 내리막이 않은 이상은 자, 이런 식으로 린인 자세면 다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경쾌한 속도로 재미를 느끼시면서 돌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속도를 떨어뜨려야죠. 감소, 그리고 쭉 일정하게 스로틀을 유지를 시키면서 부드럽게 돌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온로드에서는 린 아웃보다 린 인 자세가 안전하냐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스포츠든 간에 취미든 간에 일단 좀 이론부터 공부를 하고 원리부터 알고 그 다음에 좀 실기로 옮기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서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 몸이 고생하죠. 그게 다른 취미일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뭐 몸으로 터득하면서 알아가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직접 안다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이 깨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이크 경우에는 오히려 몸으로 먼저 직접 체득하는 것보다는 좀 이론적으로 공부할 거 공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나?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밖에 없잖아요. 달리면 쓰러지지 않고 속도가 완전히 느려지면 바이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탈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충격 완화 장치, 바이크에서는 shock absorber라고 부르죠. 오, 그거 셨어요? 쇼벌 것만 뒤에 것만 떼가지고 그걸 줄여서 일본식 발음으로는 쇼바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쇼바라고 부르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은 뭐 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shock, 충격, absorber 이러면은 흡수하다는 뜻입니다. 흡수하는 장치, ER이 붙어서 저도 쇼바라고 부를게요. 간단하게. 너무 길다. 이 새끼가 이거. 이 충격 완화 장치인 쇼바는 바이크에 이 앞포크 두 개에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아시죠, 여러분?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뒤쪽에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장치가 있죠. 자, 이 장치들이 잠깐만 손 좀 쓸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수직으로 스프링처럼 힘을 받아주고 있는 장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출렁 한번 거려 볼게요. 이 충격을 앞포크가 이렇게 받아주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쿵쿵 내리며 스프링이 뒤에서 받쳐주잖아요. 이 모든 게 수직으로 이 충격들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크가 기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수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바이크가 많이 기울면 기울수록 이 충격 완화를 똑바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최신형의 바이크들은 바로 이제 TC 같은 트랙션 컨트롤 같은 기술을, 전자장치를 집어넣어서 바이크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슬립이 났을 때도 앞뒤 바퀴의 회전수를 맞춰줘서 쓰러지지 않게끔 전자장비로 도와주는 개념이죠. 어찌됐든 바이크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조적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이제 최신형의 바이크들은 IMU라 그래서 이 기울기 관성 측정 장치라 그러죠. 그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기울기에서도 ABS가, 전자장비가 작동하도록, 코너링 ABS라고도 하죠. 자, 그런 장치까지도 집어넣어 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조 장치일 뿐, 바이크는 사실은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위험성도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진 탈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서서 직선만 가면 아마 80, 90 먹은 하랄배들도 아마 잘 타고 다니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직선만 가면 되는데 뭐. 올라타가지고 스로틀만 당기면 다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는 저렇게 코너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코너가 나오니까 코너를 타야 되는 겁니다.